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 들어서 우리 시장 보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그 낙폭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1%가 넘는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13거래일 만에 다시 900선으로 내려앉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내일까지 SKI 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할 10분 앞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1%가 넘는 낙폭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3,182선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가 넘는 조정을 보이면서 1000선도 무너지고 997선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LG화학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LG화학도 강부하권 정도에서만 지금 거래 마칠 준비를 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89만 2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3.7%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1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 가까이 빠지면서 82,100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1%가 넘는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건데요. 22만 1,0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1%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많이 빠집니다. 2.63%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66만 7천 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도 좋지 못합니다. 역시나 지수가 많이 빠지는 만큼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모두 하락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경우에는 지금 3%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가장 좋지 못합니다. 4.21%의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56,9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서도 3%대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0.71% 빠지면서 55,8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모두 내림세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낙폭이 가장 큰 모습인데요. 5.6%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34만 7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HLB에서도 3%가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도 1%대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공식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고요. 고 이건희 회장 상속 내용과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12조 이상의 금액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도 사회에 환원될 예정인데요. 감염병 대응과 소암 환자 치료 등에는 1조 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삼성생명의 주가를 보시면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선 그래도 강보합세를 보입니다. 84,5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까지 함께 보시면 삼성물산이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음봉을 형성하면서 13만 4천 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 비수기인 1분기에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매출은 8조 4,942억 원, 또 영업이익은 1조 3,24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올해 1분기 이후의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D램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낸드 플래시 역시도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트랜스테라 바이오사이언스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과민성 면역기능 조절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하는 이 먹는 형태의 신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전 임상과 임상 1상 시험을 통해서 면역세포의 감소 효과 등을 확인을 했는데요. 트랜스테라는 이 후보 물질에 대해서 중국에서 독점적인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획득을 했습니다. 또 중국 시장 외 글로벌 개발과 상업화 권리는 LG화학이 보유합니다. 이어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고성능 N모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고성능 SUV 코나 N을 공개를 했습니다. 코나 N은 현대차 N 브랜드의 첫 번째 SUV입니다. 신차 소식은 호재지만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의 생산 규모를 4만 대 수준으로는 감산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서 울산 공장 등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증권사에서 잇따라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등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중대형 전지 구조적 흑자 시대 진입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유지, 또 목표 주가는 8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와 비교했을 때 24.1%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보다 삼성 SDI 주가를 비교적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와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기아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24%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8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CDP와 관련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CDP는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그리고 감축 노력 등을 매년 평가를 해서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관입니다. 기아는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과 수자원 부문에서 리더십 A 등급으로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또 이어서 삼성전기도 같이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종합평가의 영예의 전당으로 볼 수 있는 플래티넘 클럽에 4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2.09%의 약세를 보이면서 18만 7,5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세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켜냈지만 지금 마감을 앞두고는 모두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미코바이오메드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키트 테키 트러스트에 대해서 유럽 통합 규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C 인증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표기돼야 하는 마크입니다. 안전과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할 때 부여를 합니다. 테키트러스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중화항체 생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효소 면역 분석법을 활용한 진단키트입니다. 이어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코스닥 150 종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일부 종목들이 공매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KMW 등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에서 짚어보지 못했던 KMW 같은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2.91%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56,8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살펴봤을 때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었던 상황인 만큼 공매도가 재개되는 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들은 철강과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제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철강주들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종가 상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종가 상황을 짚어보시면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R스틸과 현대 BNG스틸을 짚어볼 텐데요. NR스틸의 경우에는 7.16%의 급등세를 연출해 줬습니다. 5,690원에 거래를 마쳐줬고요. 오늘 거래량도 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현대 BNG스틸은 3.48%까지 오르면서 28,8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최강 금속 업체 주가가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철강 업체들이 깜짝 실적을 기록한 영향인데요. NR스틸은 아까 보셨다시피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 BNG스틸 역시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의 마감 상황,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떤 수치로 마쳤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1.1%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종가는 3,179.93포인트에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전강 후 약의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3,200선까지 올라섰던 우리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3,2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과 분위기가 동일합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까이 빠지면서 82,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실적은 호실적이었지만 낙폭이 큽니다. 3.7%의 약세를 보이면서 13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었다가 다시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 합세를 보이면서 89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이버도 1.71%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대차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0.68%의 강세를 보이면서 22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셀트리온 모두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63%의 급락세를 연출해 주면서 66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지수는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한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전거래보다 더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뒤를 이어서 은행 업종과 섬유 의복 업종, 금융업, 부업 업종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좋지 못했던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에서 2%대의 하락률이 기록이 됐고요.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과 기계, 비금속 광물, 유통업종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6,090억 원, 그리고 기관은 4,288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담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1000포인트를 지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2.23% 급락세를 보이면서 종가는 998.27포인트의 형성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정강 후 약의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역시나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2에서 3%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펄어비스가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4%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3% 넘게 빠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1% 넘는 하락률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도 좋지 못합니다. 모든 종목이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SK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5.35% 빠지면서 34만 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HLB는 3.17%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 내외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 힘을 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서는 4%대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종이 목재와 IT 하드웨어, 기계 장비, 섬유 의류 업종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수급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1,508억 원, 그리고 기관은 2,083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받아냈습니다. 3,926억 원을 받아내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상황을 표를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상황을 짚어보시면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덜어낸 금액은 2,093억 원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시장에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깊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다시 우리 시장이 힘을 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